중국이 수십 년째 가장 공을 들이는 곳, 바로 검은 대륙 아프리카입니다. 몇 년째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새해 첫 방문지로 아프리카를 선택해 콩고, 나이지리아, 탄자니아, 보츠와나, 세이셀 등을 방문하고 있는데요. 이번 왕이 외교부장의 아프리카 방문은 역대 31번째에 달합니다. 중국이 얼마나 아프리카를 중요시하는지 명백하게 보이는 행보였죠. 특히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펼치는 1대1로 사업이 아프리카 자원 강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긴장을 늦출 수 없는데요. 중국은 1대1로 사업을 통해 아프리카 대륙에 직접 인프라를 깔아 자원을 손쉽게 가져오겠다는 야심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아프리카의 풍부한 천연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강대국들의 눈치 싸움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희귀광물 코발트의 최대 생산국인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대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생산된 코발트 없인 전기차 산업도 없을 것이다 라는 영국의 원자재 전문가 캐스퍼 라울스의 코멘트처럼 콩고는 전 세계 코발트 매장량의 절반이 넘는 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발트는 전기차 배터리와 휴대전화를 비롯한 모든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리튬 건전지의 필수 구성품인데요. 몇 년 전 애플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IT 공룡 기업들이 코발트 광산지대에서 약 4만 명의 어린이들이 일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로 아동노동 착취 소송을 당하기도 했죠. 이처럼 콩고는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콜이 끊이지 않자 코발트를 전략광물로 지정해 10%의 로열티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얼마 전 중국은 콩고에 부채 탕감이라는 선물을 안겨줬습니다. 지난해 말까지 중국에서 빌린 빚 24억 달러를 한 번에 탕감해준 것인데요. 중국이 뭐든 공짜로 해줄 리가 없죠? 코발트 정제 기술을 보유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코발트를 수입해 배터리를 만들고 이를 통해 전기차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음흉한 의도에서 나온 빚탕감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콩고의 코발트 광산 상당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난 1월 이후로 중국 정부의 사재기 전략 때문에 코발트 가격이 65%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농간의 여러 시장이 망가지는 모습인데요. 원자재 시장 분석업체인 CRU는 세계 코발트 시장이 향후 5년간 불안정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은 물론이고 뛰어난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크게 중국과 미국으로 나뉘어집니다. 미국이 전략적 파트너로 선택한 것은 바로 한국. GM과 포드는 한국의 LG와 SK를 각각 파트너로 결정했죠. 중국은 자국 기업이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중국 기업 CATL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합니다. 폭스바겐도 미국에선 SK 배터리를 공급받지만 중국에선 CATL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었죠. 중국에 진출한 SK의 경우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위해 현지 기업인 이브에너지와 49대 51의 비율로 합작해 힘겹게 사업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 한국 기업이 기가 막힌 묘안으로 콩고를 공략해 코발트 수입의 판로를 열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콩고에 처음으로 차량을 수출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형 SUV인 팰리세이드로 계약 물량 500대 가운데 250대를 먼저 배에 실어 보냈다고 하는데요. 500대라는 규모에 실망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계약 대상을 들으신다면 흐뭇한 미소를 지으실 거라 예상됩니다. 바로 콩고 대통령 집무실 및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업무용, 그리고 외교부 의전차로 사용될 예정이거든요. 턱없이 작은 물량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아프리카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물량으로는 가장 많은 실적입니다. 콩고만 놓고 본다면 올해 수출 목표의 5배, 지난해 판매 실적의 10배를 상회하는 수준이고요. 콩고 정부는 일본 도요타 랜드크루저 대신 현대차를 선택한 이유에 대해 뛰어난 품질과 전담 애프터 서비스 조직, 보증기관 연장과 같은 남다른 서비스를 꼽았는데요. 이렇게 정부의 의전 차량으로 인지도를 높이게 되면 일반 수요도 저절로 따라오기 마련이죠. 더군다나 아프리카 자동차 시장은 지금까지 일본 도요타가 휩쓸었기에 현대자동차의 이번 수주가 더욱 빛나 보입니다. 아프리카는 낮은 구매력 때문에 일반인 대상으로 판촉을 하기보다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계약이 주를 이루는데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도 자원 강국인데다 경제력도 있는 콩고 정부가 일본 도요타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시장을 현대자동차가 장악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죠. 더군다나 현대자동차도 코발트가 필요한 기업이라는 점이 흥미를 끄는데요. 자동차를 주고 콩고 정부로부터 코발트를 받을 수도 있다는 시나리오가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대차는 코발트 자원과 무관하다고 설명했지만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전기차 배터리를 내재화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움직임을 콩고 내 코발트 확보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콩고 정부와의 원만한 협상을 통해 코발트를 충분히 확보하게 된다면 한국 기업의 수혜도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재 공급이 안정화되어 중국의 농간에 놀아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현대차와 아프리카의 인연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억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랑말을 뜻하는 국산 승용차 1호 포니가 아프리카 초원의 코끼리떼 사이로 질주하는 장면이 여러 번 방송을 타기도 했었죠. 이처럼 1976년 207대의 수출을 시작으로 현대차는 2008년부터 적극적으로 아프리카 공략에 나섭니다. 이집트에 아프리카 본부를 세웠고 2009년에는 남아공 피파 대륙간 컵 축구대회와 2010년 남아공 월드컵을 적극적으로 후원하며 대대적인 마케팅을 펼쳤는데요. 덕분에 아프리카 수출이 87%나 늘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아프리카 사람들이 선호하기 시작한 시점이었죠. 앞으로 대규모로 확장될 수출 물량을 감안해 최근에는 가나에 현대 기아차의 조립 공장 2곳을 설립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가나에서의 현대차의 성장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가나의 연간 자동차 수입 규모는 10만 대 이상, 자동차 시장의 점유율 절반가량을 현대, 기아와 도요타가 점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나의 중고차 시장에서 한국 소형차 비중은 70%나 된다고 합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중고차 수출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2014년 24만 대에 그쳤던 것이 2019년 46만 대를 돌파했죠. 그중 2005년에서 2016년까지 가나에 수입된 전체 자동차 수는 100만 대 이상, 이 중 80%는 중고차인데요. 인구의 10% 정도만 신차를 구매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아프리카에서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비가 좋고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드는 데다 고장이 날 경우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한국 자동차 인기가 좋은데요. 일본 자동차는 내구성은 좋지만 일본에서 수입할 경우 핸들 위치를 바꿔야 할 뿐더러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고, 독일차는 강한 엔진과 편안한 승차감이 장점이지만 가격이 비싸고 차량 유지비가 많이 들어 한국 차를 따라올 수 없다는 평가입니다. 마티즈나 모닝, 피칸토 등은 상업용 차량으로도 많이 이용된다고 하는데요. 아프리카 경제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중고차뿐만 아니라 신형차도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갈 것이 분명합니다. 검은 대륙 곳곳을 한국차가 달릴 날을 기다리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